그냥 제가 지어낸 말로 뭐냐면은 시골에 와서 6년 차까지 견디면은 산업을 해도 된다 이 소리. 그 전에는 함부로 날뛰지 마라 이 소리. 그래서 6차 산업은 1차와 2차, 3차를 뭉뚱그려서 하라는 소리인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농부가 그냥 땅만 파고 있는 분이 언제 SNS를 다 하고 가공 공장까지 짓고 SNS에가 팔고 이 슈퍼맨도 아닌 이상은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이걸 다 한 사람은 마이스터나 신지시식인 지정이 돼갖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진짜 1000명 중에 1명. 일반적인 경우는 1차, 2차, 3차를 다 하지 못해요. 그래서 현실적인 건 뭐냐?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1차는 뭐죠? 1차, 2차, 3차. 1차는 생산이죠. 2차는 가공. 3차는 유통, 판매지 않습니까? 이 세 개를 동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쉬운 게 뭘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류? 아니 1차, 2차, 3차 산업 중에 유통이 맞습니다. 흔히 생각할 때는 촌에 가면 무슨 농사를 지을까 라고 생각하시죠. 아마 오늘 오신 분들도 좀 좋은 품목 좀 추천받아갖고 무슨 농사를 지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생각은 싹 지우십시오. 제일 어려운 게 생산. 생산은 정말 어렵습니다. 내 의지대로 되질 않아. 기후가 좀 바뀌면 박살이 나. 그리고 요즘은 외국 농산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름 모를 병해충들이 막 들어와. 방제가 안 돼. 그래서 생산은 제일 어렵습니다. 이 제일 어려운 걸 하시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차는 생산이고 2차는 가공이고 3차는 유통 판매인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생산. 이걸 하시겠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도시에서 시골 와갖고 그 어려운 걸 하겠다고 설칩니다. 그것도 빚까지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나 그 무모한 짓 아니에요.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정부에서는 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3억까지. 그건 그냥 구름텅이로 몰아넣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쉬운 게 유통 판매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유통 판매가 뭐 그게 쉽냐 어디 유통 체인 개설하는 거 대기업이 다 하지. 그건 대기업이 하는 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도시에 계실 때 블로그는 하나 개설하시고 SNS는 할 줄 알아야 돼. 일단 기본입니다. 요즘은 농부들도 이제 지금 기농 기촌 하시는 분들은 기본이에요. 유튜브도 하시고 깜짝 놀란 게 제가 현대 그룹에 이제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는데 그분들 생산직에 계신 분들한테 유튜브 안 들어가고 오신 분 손 들어라 그러니까 절반이 손을 넣어. 유튜브를 몰라.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유튜브부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어려운 거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 판매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냥 시골에 가갖고 처음에 텃세를 극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도시는 사람을 만날 때 일로 만납니다. 일 때문에 만나고 딱 만나자마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신속하게 말하게 돼 있죠. 그런데 시골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부터 만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골 사람 만나갖고 어디 땅이 있습니까? 땅 사는 것도 일이지 않습니까? 그거 물어보면 뭐라 그런지 압니까? 부동산에 가고 참 희한하더라고. 처음에 저도 몰라고 부동산에 들어가고 시골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고 아이고 뭐 땅 좀 구하려고 왔습니다. 땅 나온 거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이고 없어요. 1000마디가 없어요. 아마 그런 경우 많을 겁니다. 시골에 가서 집이나 땅 나온 거 전세 나오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없어요. 그래. 그분은 일을 하려고 앉아 계시는 분인데도 그래요. 근데 없느냐? 있어.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 하면은 이 사람이 실제로 땅을 사고 집을 살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툭 던지고 갈 사람인지 그래서 일단 간을 봅니다. 시골 사람들이 간을 봐. 간을 보는 건 있는 것도 없다 그러고 없는 것도 있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 안 해. 그게 왜냐 그러면 공동체 문화라서 그래. 공동체 문화는 전부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학연, 지연,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경계를 합니다. 일단 정보를 가르쳐 주지 않아. 그런데 도시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이래서 내가 유리하면, 유익하면, 서로 윈윈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거래를 합니다. 시골에는 거래가 안 돼.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한테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값이 좀 올랐어. 그 할아버지 계약 파기해버립니다. 계약금 받았는데도. 아이고, 영감님, 계약금 파기하려면 2배 주셔야 됩니다. 뭔 소리고, 젊은 사람이. 니도만 찾아가면 되지. 뭐 이게 택도 아닌 소리. 사람 그래 안 받더니 뭐,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 그거 2배로 받으려면 민사소송 제기입니다. 그러면 그 동네 못 들어가. 결국 원금만 받고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법이 안 통하고 경우가 안 통합니다. 시골에서. 그걸 알고 가시죠. 이걸 모르고 들어가고 뭐 이해가 안 돼. 내 땅에 청량해 갖고 말뚝 빨간 말뚝 박지 않습니까? 처음 가면은 말뚝 박았는데 말뚝 박았다고 한 야단입니다. 아니 내 땅에 청량해서 말뚝 박았는데 왜 그게 문제가 돼? 문제가 되네. 내 땅이라도 그냥 내가 신청하고 말뚝 박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 옆에 땅 이웃하고 이게 시골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뭐냐 해법은 뭐냐 일부터 절대 벌리지 말고 사람부터 사귀면 됩니다. 먼저 인사하고 사람하고 이래저래 이야기하고 식사도 같이 한번 하고 이러다 보면은 안 되는 것도 돼. 법에서는 안 돼. 예를 들어서 시골에 절대 농지 있죠. 절대 농지에 집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짓죠. 근데 집. 우리나라 절대 농지에 집 한 채도 없을까요? 많네. 그게 되는 데가 시골이야. 그래서 이 개념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이런 데가 시골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시골 가실 때는 일단 도시적인 사고는 적어 놓으시고 그쪽 문화를 빨리 파악하고 적응하시면 텃세는 없어. 그래서 요체는 그럼 텃세를 극복하는 요체는 사람부터 만난다. 일부터 들이미지 않는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유통가공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처음에 내가 사람을 만나는 방법은 농사일 도와주러 갑니다. 요즘 예를 들어 꽃감 딴다. 그러면 꽃감 따는데 도와주러 가. 감 딴다. 감 따는 거 도와줘. 매실 딴다. 매실 도와줘. 딸기 수확 딸기 하우스에 들어가서 도와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당을 받으면 안 돼. 네. 일당을 받으면은 초짜니까 어설프지 않습니까? 그럼 초짜라도 예를 들어서 10만 원 일당인데 5만 원 주느냐? 또 그러지 못해. 안 줄 듯 줄 듯 하면서 일도 못하는데 10만 원 주려니까 아까워. 그래도 왔으니까 어떻게 줘야지. 이렇게 탁 줍니다. 그 내년 받아가지 않습니까? 뒤로 돌아서 저 도둑놈 거예요. 일도 제대로 못해놓고 돈을 다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부터는 악연이 돼. 계속적으로 그 사람은 아주 미운 사람이야. 근데 돈을 안 받는다. 그러면은 딸기 농사한 것 갖다 주고 어디 빈집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땅 좋은 데 있으면 저 땅 다른 사람 하기 전에 자네가 갖고 가고 이야기해 주고 그 푼돈하고 상관없이 더 큰 정보가 나오고 딴 사람한테도 이번에 서울에서 오신 양반이 한 사람이 됐더라. 일당 한번 안 받아가면 그 소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소탕 대신 하시지 말라고. 절대 일당 받지 말고 농사를 도와주면은 완전 멋진 양반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람을 사귀게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과실을 예를 들어서 딸기다, 감이다 이런 걸 갖다가 거기서 사는 거야. 사갖고 블로그에 올리면 됩니다. 자, 나는 이웃에서 이렇게 기른 딸기나 감이나 매실이 있는데 필요하신 분 주문하세요. 그러면은 주문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만큼만 사서 택배 붙이면 돼요. 이게 유통이에요. 마진은 없죠. 마진 보고 하면 안 돼, 처음에. 그러면서 사람을 사귀고 이 과실이 어떤 루트로 자라고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파악을 하면 돼.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진이 별로 없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진 올리는 방법은 2차 가공으로 올라갑니다.
가공으로 가면은 마진이 올라가. 가공이라 하면은 가공 공장을 짓고 안 해도 됩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건조기 하나 들여놓으면 돼. 그것도 정부 보조 50% 주니까 건조기 뭐 150만 원짜리는 내 돈 70만 원짜리만 하면은 건조기 살 수 있어. 건조기 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 창고, 냉동할 수 있는 저온 창고 하나, 그것도 보조받으면 돼. 한 500만 원 하는데 그것도 250만 원. 요거 두 개 딱 설치하면은 가공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확기가 됐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갖고 아니면 우박이 와서 사과나 배가 우두두 떨어졌다. 떨어진 거 상품으로 못 냅니다. 그거 10,000원어치만 사보세요. 한 푸대죠. 갖고 와갖고 씻어갖고 잘라갖고 건조기에 탁 말려갖고 포장을 이쁘게 해갖고 팔면은 원래 상품가보다 더 많이 받아. 여기서 중요한 거 팁을 하나 드립니다. 스토리텔링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우리말로 소위 말하면 구라치는 거예요. 네. 구라가 일본 말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대폰 같은 것도 디자인이지 않습니까? 디자인도 스토리텔링입니다. 구라입니다, 구라. 내용은 똑같은데 디자인만 예쁘게 포장합니다. 차도 그렇죠. 엔진이나 이런 건 똑같은데 외형을 이렇게 예쁘게 바꾸면 잘 팔리지 않습니다. 농산물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감, 똑같은 꽃감이지만은 스토리텔링을 딱 적용해버리면은 만원 받을 거 11,000원, 12,000원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꽃감이 대봉 꽃감 비쌉니다. 저 상주 꽃감이나 산청 꽃감은 아이 작지 않습니까? 작은데 대봉 꽃감은 크다 보니까 한 알에 최소 1,500원 정도가 유통돼요. 저는 2,500원 도둑놈이죠. 근데 그 사먹은 분들이 계속 사먹어. 구라에 넘어가갖고 요거는 2,500원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잡사. 그러면 된 거예요. 드시는 분들이 아 행복해. 2,500원보다 더 나는 행복해. 이거는 한 알에 5,000원의 행복이 있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꼭 상품 이게 요즘 그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재배하는 것도 그 식물의 과실을 먹으려고 재배하는 게 아니고 반려식물 들어보세요. 식물들의 에너지를 갖다가 지금 흡입하려고 키우는 분들도 막 계셔. 시각을 많이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상품 판매하는 것도 그냥 뭐 열심히 해갖고 뭐 좋은 품질만 한다? 거기다가 옷을 입혀. 스토리텔링. 그래서 아까 한 거 배를 잘라갖고 이렇게 소포장을 해갖고 딱 낼 때 봉투에다가 자 예쁜 글만 하나 찍어보십시오. 훨씬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꼭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꽃감인 경우에 감 한 알에 꽃감 원료감 한 300원 정도 합니다. 꽃감 만드는 감 원료감 300원 정도 하는데 50일 내지 60일 말리면은 1,500원 받습니다. 2달 동안 몇 배? 5배. 300원짜리가 1,500원. 이게 뭐 가공 어렵게 했습니까? 아니요. 깎아서 걸어 놓으면 돼. 그러면 말라. 그 말린 걸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공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허가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식품 제조 허가도 필요 없어. 말린 거니까. 아까 그 배 잘란 거 있죠? 이것도 식품 건조야, 건조. 그래서 그 제조 허가도 필요 없이 그냥 파는 거예요. 아무 세금도 없고 아무 제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가공부터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봄에 봄나물, 두릅이라든지 엄나무라든지 가죽나물 이런 게 한철이 아니야. 10일 정도만 나오는 나물들이죠. 그때 밖에 못 먹어요. 근데 요 나물들을 사갖고 살짝 데쳐갖고 냉동 포장을 했다가 여름이나 가을, 겨울에 팔아보십시오. 그러면 가격은 더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공, 유통,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소규모로 내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다 보면은 그리고 몇 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감이 와. 아, 내가 정부 지원을 받아갖고 조그만 공장을 지어야겠구나, 어떻겠구나, 감이 와. 저는 3년 전에 식초 가공 공장을 500평 땅을 사서 지었습니다. 전에는 식초가 뭔지도 몰랐죠. 그냥 일반적인 그 빙초산 있죠. 그 피자집에 가면 나오는 그
핑클인가 그 나오는 그 식초 있죠. 그 빙초산 대부분 중국집에가 나오는 그 식초 빙초산 아주 싸죠. 그거 사갖고 물 타갖고 내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근데 그거는 다른 외국에서는 그거 식용 금지입니다. 공업용이거든요. 그래서 식초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감농사를 하다 보니까 식초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왕 만들면은 정확하게 만들자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말고 다르게 발효식품 강의도 제가 여기서 하거든요. 하면 거기서는 이제 액기스 만드는 법, 와인 만드는 법, 식초 만드는 법을 강의를 합니다. 원래 저는 뭐 식품공학과 나오지도 않았고 도시에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직접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게 연구를 하게 되고 실력이 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3년 전에 이제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집에서 제가 만들었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정부 보조도 받게 되고 문제없이 순탄하게 가는데 초장에 가자마자 의욕이 앞서서 공장을 지었다. 빤하죠. 그러면 돈이 엄청 듭니다. 제가 이제 지리산 웰빙 기농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요것도 한 3년 됐네요. 만든 지가. 처음에 제가 이런 강의를 하니까 주변에서 기농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권유가 많이 들어와.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도 그 지자체에 기농학교 하나 있으면 좋으니까 그럼 만들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겁니다. 또 학교라고 건물이라고 하나 있으면은 땅 사야 되고 건물 지어야 되고 사무장 하나 지어야 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시골에 와서 좀 자유스럽게 살라 그랬는데 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는 깜냥이 안 됩니다. 그러고 안 했어. 그랬는데 어느 순간 딱 생각하니까 돈 안 들이고 학교 만들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리산 웰빙 기농학교를 만들었는데 기농학교 만들면서 돈 얼마 좀 들어갔을까요? 대충 통방울 1,000만 원. 1,000만 원. 예. 아이고 최소한 그 정도는 들어가야죠. 근데 제가 지을 때 50만 원 들어갔어요. 50만 원으로 교육청 등록 다 하고 지금 운영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은 그동안 제가 해오고 상황을 아니까 시골의 정서라든지 관계 기관의 어떤 루트를 아니까 제 돈 들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법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만약 처음에 와갖고 기농학교를 만들었다. 여기 이상 들어갔겠죠. 그래서 시골에 가서는 절대 처음에 가서 일 벌리지 말라는 이유가 겁니다. 지내다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 정도 열의를 갖고 여기 교육받으러 오신 정도 그런 에너지와 열정 같으면은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뭔지 안 배워도 돼요.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지내다 보면. 그래서 중요한 거는 품목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내다 보면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학교 그걸 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돼. 꼭 건물을 지어야 하냐? 아니, 있는 건물을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집에 있는 제 그 창고 그걸 등록한 겁니다. 그리고 교육은 꼭 거기서 안 해도 되잖아요. 시골이니까 마을회관도 있고 면사무소 회의실도 있고 또 과수원도 있으니까 현장 학습은 과수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빈 공간 많아. 시골에 가면 빈 공간이 엄청 많습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하냐 그러면은 땅 사는 데는 돈 안 줘. 대신 건물 짓는 데는 돈 줘. 그 다음에 관리비는 안 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은 우후죽순으로 지어놨어. 거기에 관리가 안 돼갖고 빈대가 많아. 이걸 그래서 이제 막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걸 활용하게 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있거든요. 그 건물을 이용하면은 돈 안 들이고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하고 있고 유통 판매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유통 판매를 그렇게 하시다 보면 꽃감도 스토리텔링을 이용하면은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 아까 노지에서는 평당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러면 제가 700평 농사를 하니까 700만 원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근데 저는
요걸 스토리텔링 적용하고 그 다음에 말랭이 만들고 꽃감 만들고 식초 만들고 하다 보니까 가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가공이 들어가니까 2천만 원씩 평당 3만 원 벌 수익. 그래서 다른 농가들보다 저는 엄청 수익이 많습니다. 다른 농가들 1,500평 내지 2,000평 농사 짓는 감농사 짓는 사람하고 같은 수익이 나와. 고생들하고 수익은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요체는 그겁니다. 가공을 연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도 가공품을 개발한다는데 기본적인 가공품은 그겁니다. 주스, 잼, 그 다음에 그 식초, 와인. 샤인머스켓이 24브릭스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와인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점. 와인이 되기 위해서는 24브릭스가 최고 좋은 당도거든요. 그래서 와인 중에 포도가 유명한 이유가 포도 당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과일은 해봐야 제맛이 잘 안 나. 설탕을 넣어야 돼. 근데 좋은 포도는 아까 당도가 24브릭 가는 거는 설탕을 안 넣고 와인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일반적인 포도는 설탕을 넣습니다. 넣어갖고 24브릭스까지 만들어갖고 와인을 만들어요. 근데 그럼 설탕이 남아있느냐? 아닙니다. 알코올 발효가 들어가면은 효모가 설탕을 다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맛은 못 느끼게 돼요. 와인이나 와인을 먹는데 이거 달달하니 맛있다. 그 제대로 된 와인이 아닙니다. 와인은 달면 안 돼. 술은 달면 안 돼. 막걸리 먹으면 달달하니 맛있죠. 네. 우리가 먹을 때 달달하니까 맛있으니까 당분을 넣은 겁니다. 아스팡탄 같은 거 일반적인 설탕을 넣으면은 효모가 설탕을 잡아먹어. 그래서 달질 않아요. 그래서 분해되지 않는 아스팡탄 같은 걸 집어넣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입맛은 달면 맛있다.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설탕이 나쁜 거냐 그거는 또 뭐 좀 별개의 문제인데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 못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6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차 가공에 대해서 지원을 최고 많이 한다. 1차, 3차보다 2차에 지원을 많이 하니까 여기를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인구 유입. 이게 이제 시골의 하나의 또 장점이 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연령대가 가장 많은 우리나라의 인구 비율 중에 연령대가 가장 많은 비율이 몇 살일까요? 6, 70. 일반적으로 예 맞습니다. 55, 60. 일반적으로 베이비 부모라 그러는데 베이비 부모는 지금 이제 63년생에서 55년생 사이거든요. 대부분 지금 60 가까이 언저리입니다. 근데 실제로 제일 많은 거는 55세, 60입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이분들이 이제 베이비 부모 이미 퇴직이 시작됐고 한참 되고 있고 그 다음 연령대가 퇴직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소리는 뭐냐? 앞으로 퇴직 인구가 엄청 늘어난다. 최소 10년 동안은 계속 쏟아져 나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많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 다 아시죠? 그 다음 단계를 몰라. 나오고 퇴직이 많아지는데 그럼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도시에 그 1인 창업을 해갖고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편의점을 했는데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편의점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그런 겁니다. 경쟁이 격하. 퇴직 인구가 늘어나면 앞으로 경쟁이 약화될까요? 격화될까요? 당연히 더 심하죠.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도시에서의 1인 창업은 갈수록 더 힘들어져. 그런데 시골은 어떨까요? 시골은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노인분들이 자꾸 돌아가시니까 기농기촌 인구가 들어와도 인구 자체는 줄어들어요. 그런데 인구가 거기서 수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젊은 인구가 많아지니까 없던 가게가 늘어나고 없던 식당이 늘어나고 집을 새로 지으니까 인구들이 들어오고 인구들이 먹을 식당들이 늘어나요. 시골은 활기를 띠기 시작해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똑같이 퇴직한 분들이 도시에 가면은 경쟁이 격화되고 시골에 가면은 시골을 살리는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 10년간은
기회는 어디에 많다? 시골. 시골에 많다. 그래서 시골에서 권리금 없는 시골에서 창업을 하는 거야. 창업은 그런 아이템은 뭐냐? 치킨집, 커피집 이런 거는 너무나 구태의연합니다. 이거는 내 나만의 노하우 없어. 뭐 어디 고양이 똥싼 커피 개발 다 알아. 이걸 갖고는 안 돼.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그게 뭐냐면은 농산물을 갖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새롭게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도시에서 아이템은 전부 돈이 들어가. 시골에서는 농산물을 갖고 농산물의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 활용하면은 무궁무진한 아이템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뭐가 있죠? 제일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 일회용. 비닐봉지. 예, 생수통 있고 그게 있는데 개수로 볼 때 제일 많은 게 뭐 우유 옆에 붙어 있는 거 있죠. 빨대. 빨대 플라스틱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안 썩는다 이거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게 먹는 빨대를 개발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쌀을 갖고 빨대를 만들었어. 대박 났어. 수출이 뭐 한 달에도 몇 개의 수출이 됐어. 그러니까 농산물이 더 이상 우리가 먹는 것으로서 그게 아니고 하나의 소품으로, 그 다음에 인테리어로, 예술 작품으로 지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 재료는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창업의 아이템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제품을 2개나 개발했습니다. 저는 돈도 별로 없어. 그리고 뭐 머리도 좋지 않아. 그런데 세계 유일의 제품을 개발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산물로는 가능해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 할 수 있어. 파인애플 식초 들어보셨죠? 한참 유행했지 않습니까? 파인애플 식초 어떻게 만드냐면은 현미식초나 감식초에다가 파인애플 30%나 잘라갖고 집어넣어버리면 파인애플 식초. 쉽죠?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도 자 여기 힌트 받아갖고 세계에서 유일한 식초 만들 수가 있어. 거기다가 볼펜을 집어넣고는 볼펜 식초. 그 다음에 식초와 칼슘은 궁합이 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옛날에 클레오파트라가 식초에다가 진주 목걸이를 탁 들이뜨려 갖고 먹었던 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칼슘은 식초에 바로 녹아요. 그래서 우리가 칼슘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연세가 자꾸 이제 생명은 길어지는데 골다공증이 심해지죠. 칼슘 섭취가 우유는 나이가 들고 유아기를 지나면은 안 된다 그러죠. 그러면 식물성 아니면 그런 어떤 우유로서 섭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칼슘 섭취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럼 칼슘이 많은 게 이제 조개, 굴 이런 껍질에 많지 않습니까? 초란이라고 들어보셨죠? 초란. 계란을 식초에 넣으면 어찌 되죠? 껍질이 싹 녹아버리죠. 안에 알맹이만 톡톡톡 불어있어. 희한해. 근데 어떤 분은 물을 싹 뿌리고 알맹이만 싹 짜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껍질이 녹은 물을 먹어야 돼. 그게 초란이고 그게 왜냐 그러면은 계란 껍질에 칼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칼슘 식초를 먹는 겁니다. 자, 이제 힌트 얻었죠. 우리 선생님들이 세계 유일의 제품 만들 수 있는 것. 식초에다가 조개 껍데기 집어넣는 거예요. 조개 껍데기 약간만 부숴갖고 집어넣어버리면 며칠 지나면 싹 없어져요. 뭐가? 신기합니다. 칼슘 식초. 제가 개발한 게 그겁니다. 너무나 쉽죠? 그런데 처음에는 칼슘 식초를 조개 껍데기 물 껍질을 넣었는데 연구소가 제가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혹시 그게 응고될까봐 사람 몸에 들어가고 응고될까봐. 그래서 이제 그걸 안 하고 비타민 나무라고 들어보셨죠? 칼슘 나무라고 들어보셨습니다.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비타민 나무와 칼슘과 같이 들어왔는데 저도 기농 처음에 내려가고 두 가지 나무를 심었습니다. 칼슘 나무도 심고 비타민 나무도 심고. 비타민 나무는 제가 재주가 없어 그래서 다 죽어버렸어요. 많이도 심자. 처음에 할 때는 시도니까 많이 안 심었어. 50 주씩. 비타민 나무는 다 죽었고 칼슘 나무는 구닥이 다 살았어. 그래서 지금 요즘은 수확을 하고 있거든요. 칼슘 나무는 뭐냐면 열매에 칼슘이 엄청 많다 그래야 칼슘 열매입니다. 논문도 많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 칼슘 열매를 갖고 식초를 만들었어요. 그 이런 부작용이 없는 식초죠. 그래서 칼슘 식초. 세계 유일의 칼슘 식초. 그 다음에 발사믹 식초 아시죠? 네. 비싸고 아주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의 발사믹, 코리안 발사믹 식초, 줄여서 코사믹 식초를 개발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코사믹 식초하고 비슷하게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고음. 그냥 그 칼슘 그 감식초하고 매실 액하고 집어넣어갖고 은근히 고우니까 끈적끈적해졌죠. 코사믹 식초인데 이거 우리 선생님들 다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다른 거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거 뭐 예를 들어 뭐 오미자를 집어넣고 오미자 코사믹 식초 세계 유일의 식초 이런 식으로 농산물로는 자기 나름의 독특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저 투자자 누굽니까? 그 외국 연세 많으신 투자자 그분 그래갖고 북한에도 투자해야 된다 그러고 시골에서 블루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예, 지금 보시서 맞습니다. 그분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저 양반이 좀 돌았나 이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골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도시에서는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아. 우리 일반인들한테 돈도 없고 정보도 어둡고 도시에서는 날고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야 되고 정보도 빨라야 돼. 시골에서는 그게 필요 없어. 내가 혼자서 아이디어만 내고 해보면 돼. 그래서 그런 창업의 기회가 무궁무진하고 앞으로 10년 후에 존재하는 직업의 50% 절반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잘 나가는 직업들이 있죠. 의사, 변호사, 기자, 뭐 교수 15년 후에는 거의 사라지는 지경이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 직업은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온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연구소인 다빈치 연구소에서 지금 예견을 하고 있고 아마 선생님도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책자라든지 이런 거 미래 예견하는 거.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들. 하루에 하나씩 이상 막 나타날 겁니다. 혹시 시체만 재워주는 시체 호텔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그런 호텔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고 일본에 있습니다. 두 군데가 영업 중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조만간 들어올 겁니다. 왜 들어올 거냐? 생각해보면 뻔해요. 화장장을 우리 선생님 동네에 짓는다 그러면 아이고 화장장 지으세요? 허용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지금 노인 인구는 어떻습니까? 엄청 늘어나죠. 그리고 매장 문화가 없어졌습니다. 화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화장장은 못 지어. 그럼 어찌 됩니까? 대기자가 엄청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에서 자꾸 정설을 합니다. 대기하는 관 같은 거 보관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효자는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후진 데다가 보관하기 싫어. 그래가고 호텔에다가 거기 이제 주무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시초돼요. 우리나라도 아마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리고 식물 호텔도 있습니다. 서울에 하나 생겼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아이템들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막 생겨나고 있어요. 특히 대학생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해요. 저 롯데백화점 상계지점에 1층에다가 반려식물은 아시죠? 반려식물. 그러니까 반려동물은 흔하지 않습니까? 식물로서도 내가 힐링이 되는 거예요. 식물과 함께 하면서 거기서 내가 정신적인 안정을 찾아요. 그래서 반려식물도 요즘 많이 승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출장을 간다, 여행을 간다. 그랬을 때 내가 사랑하는 반려식물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 백화점 일정에 갖다 주면은 거기서 각 보관하고 관리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 하면서 수익도 발생하는데 또 백화점을 찾는 분들은 어떠냐? 아 1층에 가니까 전에는 삭막했는데 아유 초록의 예쁜 식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걸 보러 막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윈윈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숲 유치원 들어보셨죠? 서울 인근에 숲 유치원이 경쟁률이 5대1만 1이 된다. 얼마나 야단. 지금 앞으로 AI가 발달하면은 사람이 갈수록 설 자리가 없어지는데 AI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사람인만의 장점은 창의력, 그 다음에 감성이지 않습니까? 암기라든지 기존에 있던 우리 공부하는 거 특목고 보내고 어디 의대 급대 보내고 말짱 돌아보기. 지금 유치원 초등학생 자녀를 둔 사람들이라면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내려오던 교육방법을 해갖고는 나중에 법대 나와갖고 사회 나갔을 때 취직을 못해요. 전부 그거는 AI들이 다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길러야 할 게 뭐냐면 창의력하고 감성적인 인간적인 그런 감성입니다. 그래서 숲 유치원이 탄생을 했고 걔들은 거기서 막 외우고 그런 게 아니고 나무와 숲을 보면서 감성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가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미 그게 서유럽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의 30%, 학교 수업의 30%는 교실이 아닌 바깥에서 수업을 합니다. 대개 숲이나 가수원, 농촌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도입했습니다. 이제 도입해갖고 농장 유치원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농장 요양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생기고 있습니다. 교육농장은 정부에서 인가한 교육농장은 1000군데가 넘습니다. 이 좀 생소한 이야기들 많죠. 이런 식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의 초점은 어디냐? 식물입니다. 식물. 자연. 이게 시골입니다. 시골. 화두가 시골이라는 거예요. 시골을 맞물려가면서 이런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게 많습니다. 도시도 물론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변하는 것도 있지만은 도시는 그전에 많이 지금 변해왔고 시골은 그동안 조선시대 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쌀농사 조선시대 때 지은 쌀농사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몇백 년 동안. 이제 그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시골에 가면은 농사 뭐 지을까? 품목을 뭘 선택할까? 이거는 조선시대적인 사고. 농사 짓지 마세요. 농사 짓지 말고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게 더 안정적이고 내 자본금 농사 지으려고 그러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가수원 예를 들어서 평당 뭐 아무리 안 해도 뭐 20만 원은 줘야 되잖아요. 500평 하려고 그러면 1억 줘야 돼. 거기다 묘목 사고 시설하고 내 집 짓고 3, 4억 들어가야 돼. 그게 돈 작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농사 짓는 거 아이고 할 거 없으면 농사 짓지. 돈이 있어야 농사 짓지. 그러니까 돈 투입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통 가공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이제 판매 유통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가공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확신이 서면은 생산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크게 실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로 짬뽕해서 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시골에 가서 또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그 교육
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여러 가지 해설사, 치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명상, 치유, 해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수업도 교과 과정도 많고 그걸 이수하고 나면은 자격증이 주어지고 그걸로서 직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많아지니까 치매 예방 강사 마을 회관에 와서 옵니다. 그럼 마을에 한 20분 정도 할머니들 모셔놓고 공책 같은 거 펴놓고 막 글쓰기 하고 그래 막 웃고 박수 치고 막 그럽니다. 그게 치매 예방 강사입니다. 이런 강사도 많이 그 배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직 지도사 이거는 좀 생소한 건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직업 이게 장직입니다. 장직에 대해서 단어를 염두에 두시고 집에 돌아가시거든 인터넷에 장직을 한번 치우세요. 그러면 장직에 대해서 이게 한 4, 5년 전에 나온 개념인데 상당히 확산이 되고 있고 애들 교육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직에 대해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골에 가서 기존에 농사 짓는다는 그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 장직할 수 있는 게 있다 생각하시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돈을 많이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게 전에 세탁기 체인점 있지 않습니까? 그 세탁 뭐 빨래방 하는 업체들은 돈 벌었는지 모르지만은 빨래방 내는 프랜차이즈 본부는 돈 벌었죠. 그렇듯이 장직을 하는 거는 어렵다 치면은 장직 지도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이 학원은 돈 법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제주 있거든. 이거 지금 앞으로 시작되고 하니까 장직 학원을 만들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오면은 이분한테 맞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그걸 연결해 줍니다. 적성 검사를 해갖고 당신은 씨 부리는 직업 쪽으로 가세요. 아니면 당신은 식물을 가꾸는 쪽으로 가세요. 당신은 목공 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게 이제 장직 가이드거든요.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치유농장, 이것도 다 말로 사는 겁니다. 마을교사, 방과후 강사, 횡생교육사, 뭐 숲하고 관련된 것도 많고 가수원가. 그럼 나는 농장이 없는데 어떻게 농장 유치원, 교육농장을 할 수 있느냐? 농장이 없어도 됩니다. 기존에 있는 농장에 가서 그 농장 주인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아이템이 있다. 이런 아이템은 정부에다가 신청하면은 허가가 받으면은 이런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럼 당신이 기른 농작물을 더 많이 팔 수 있고, 나는 여기서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든 농산물을 많이 팔아준다. 돈이 없어도 아이템만 있으면은 기존에 있는 농장하고 연계해서 교육 농장을 할 수도 있고, 농장 유치원을 할 수 있고, 농장 요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물간호복지사 이런 정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자격증과 연구해 보시면 새로운 것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양곡관리사, 산림레포츠 지도사, 가축 방역위생관리업, 생판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1층에 보면은 청년 키움 식당 있죠. 정부에서 지금 상당히 지원을 해갖고 식당을 하려는 젊은이들한테 이걸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걸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 직업의 개수는 12,000개입니다. 근데 일본은 25,000개, 미국은 3만 개 이상.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들이 아주 많다. 그래서 이런 직업만 찾으면 나는 대표이사다. 저는 이제 명함에 농장 이름이 약수원인데 상선 약수에서 그때 약수만 뗀 겁니다. 약수원 농장 대표이사. 그 다음에 지리산 웰빙 기능학교 학교직위 둘 다 대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표를 2개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교장이자 학교직위이자 수의이고 소사이고 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농장도 저 혼자서 다 합니다.
그럼 뭐 집사람은 이제 10초는 집사람한테 팔면 줘야 되니까 뭐 판매 이사로 맡겨놨습니다. 집사람은 판매 이사고 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시골에서는 내가 대표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잘릴 염려도 없고 제가 나이가 안 만들어도 할 수 있고 지금 제가 아는 분이 국민은행 지점장을 퇴사해갖고 지금 휴양림에 목공 지도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저께인가 다시 연장 신청을 이제 했다 그러는데 보통 10개월이나 11개월 근무를 시킵니다. 기간제 근무를 시키거든요. 왜 그러면 자르느냐? 퇴직금 안 주고 연속된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고 대부분 지금 하는 게 전부 기간제 근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계약을 해야 되고 면접을 봐야 돼요. 불안한 거예요. 나이가 이제 60이 넘고 했는데 또 젊은 친구가 들어오면 밀리지 않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자기가 거기 근무를 하고 내년부터는 독립을 할 거라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독립을 하셔야 돼요. 어디 취직해갖고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취직을 하더라도 프리랜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시간이 자유로 갈 수 있는 거 이런 걸 여러 개 모으면 됩니다. 저도 이 강사가 프리랜서죠. 제가 뭐 강의 자주 있는 건 아니야. 한 달이 비껴야 한 100번 그런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큰 돈은 안 되지만 저는 재밌어 강의가. 재밌으니까 이 강의가 뭐 어디라도 아무리 멀어도 오늘 아침 10시부터 하니까 하동에서 올라오면 아침에 못 올라오고 어제 와갖고 하룻밤 자고 이제 하고 이제 강의 끝나면 내려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1박 2일 이틀 동안 하면서 관계기관에서 주는 강의료는 얼마 안 됩니다. 뭐 따지고 보면 일당이라든지 교통비 따지고 숙박비 따지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은 제가 즐거운 거예요. 꼭 돈이 목적이 아니고 즐거운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즐거운 일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게 용돈벌이하고 연결되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업이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는 장기가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 아이템을 제가 하나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조금 추상적이고 장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팁으로 장기 아이템을 기존에 없는 장기 아이템입니다. 하나 팁으로 가르쳐드릴게요. 시골에 가고 민박이나 펜션을 하시려는 분이 있습니다. 민박이나 펜션의 문제점은 뭐죠? 그걸로 이제 못 먹고 살거든요. 왜 그러죠? 성수기에만 사람이 오고 비수기에는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여름 한철이야. 또 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한두 달 장사해 갖고는 1년 동안 못 먹고 살아. 그러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1년 12달 손님이 오면은 할만하겠죠.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1위가 뭘까요? 제일 첫 번째 관심 있는 그 여행 맞습니다. 여행을 가장 관심이 있어야 됐습니다. 두 번째 취미. 아이고 선생님 답을 보시나? 맞습니다. 취미 활동이었습니다.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요걸 활용하는 거죠. 민박 펜션은 여행입니다. 여기다가 취미를 갖다 붙이면 돼요. 기존의 민박 펜션 가면은 가갖고 주변에 그냥 이래 돌아보니까 구경 좀 하고 술 진탕 먹고 그러다가 하룻밤 자고 그냥 달랑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여행은 있었지만은 취미는 없었어. 여기다가 취미를 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이기를 테마 민박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나는 목공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 한 1, 2년간 목공을 배우고 직접 내가 만들고 합니다. 그러면 목공은 어지간한 장비만 있으면은 손재주만 있는 분들은 한 1, 2년만 배우면 대부분 어지간한 걸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거 소품 되게 다 만들고 그 다음에는 블로그에다가 목공 민박
이렇게 테마를 겁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올리기를 어떻게 올리느냐, 비수기에 이번 주말에는 빵을 담을 수 있는 도마를 만듭니다. 장비와 나무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시기만 하세요.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럼 전국에서 그걸 보고 애가 노상 휴대폰만 보고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아빠, 엄마, 그치, 아들, 딸 같이 가갖고 뭔가 같이 만드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가자, 우리나라 가자. 재밌는 구경하자. 가갖고는 여행도 하고 거기서 뭘 만듭니다. 도마.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뭘 같이 만들어갖고 그걸 결과물을 들고 와. 뿌듯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또 아이템이 계속 달라지죠. 뭐 휴대폰 거치대 만든다, 책꽂이 만든다, 휴지통 만든다, 아니면 뭐 우체통 만든다. 이렇게 집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러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공민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음식을 잘 도시에서 못 만들지 않습니까? 주부들이. 근데 음식을 만들어 주고는 싶어. 내 자식하고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갖다 주는 거는 왠지 좀 불편해. 그래서 내가 만들면 좋겠는데 만들지도 잘 못하고 재료도 좀 그래. 그래서 음식 민박, 요리 민박을 표방합니다. 시골에서. 그래서 시골에서는 텃밭에 좋은 재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예를 들어 노각 장아찌를 만든다. 레시피를 뭐 식초, 설탕, 그 다음에 뭐 간장, 요 세 가지 레시피를 각각 달리 해갖고 한 5가지 정도 쫙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와서 먹어보는 거예요. 먹어보고 자기 입맛에 맞는 레시피를 갖고 준비된 노각하고 천연 식초하고 거기서 만드는 된장, 간장 이런 거하고 만들어서 한 통 만들어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숙박을 하는 거예요. 요리입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악기도 가능합니다. 난 색소폰을 배우고 싶어. 그런데 학원에 등록하니까 아이 너무 비싸고 또 언제 또 안 다니면 어떡해. 그리고 악기도 하나 살라니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부담이 돼. 그래서 망설이고만 있는 거야. 근데 색소폰 민박이 딱 등장하면 1박 2일로 가서 체험해 볼 수 있어요. 그 주인은 색소폰을 불어. 그럼 나는 이제 연습해 보는 거야. 아 재밌겠네. 그럼 올라가서 학원에 등록. 악기 다양하죠. 악기 민박. 그 다음에 자전거 민박. 그 다음에 포토 민박도 가능해요. 나는 사진 찍는 게 취미가 있어. 그러면 우리 지리산 골짜기에는 겨울에 살여울에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물이 보이는 데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난 알아. 이번에 출사를 갑니다. 라고 올리고 싶죠. 전국의 찍사들이 4-5명만 오겠어요. 방이 모자랄 거예요. 야생화 민박. 그 다음에 지리산 그 탐방 숨겨진 곳, 지리산에 청암 연못이라고 있고 지리산에 가장 기가 많은 장군바위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 중에 가본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건 길이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비경을 탐방하는 그런 코스를 갈 수 있다 이러면 아마 때로 몰려. 그래서 테마 민박을 하시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취미나 그런 갖고 있으면서 테마 민박을 하시면은 충분히 된다. 제 강의를 듣고 한 친구가 악양으로 이제 이사를 와갖고 아 선생님 그러면 저는 이걸 하면 어떨까요? 뭔데? 자네 취미가 뭔데? 진공관 오디오를 듣는 게 취미야. 집에 진공관 오디오가 몇 개 있는 거야. 그래서 창고를 2층으로 지어갖고 밑에는 목공을 하고 2층에는 진공관 오디오 무료 음악 감상실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박 한 2-3개 동 하겠다는 거죠. 따보면 명물이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집은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고는 아직 안 지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꿈이야. 아주 제가 보기에 좋은 아이템입니다. 자기 취미를 갖고 활용하는 겁니다. 돈 들 게 없죠. 이미 갖고 있는 거 이런 게 창직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처음 가실 갖고는 일단 하실 거 사람부터 사귄다. 그 다음에 사람을 사귀고 난 뒤에 뭘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뭘 할 것인지 직업을 새로 만들 게 뭔지 그걸 배워가면서 만든다. 이렇게 정착을 하시면은 갖고 있는 돈 안 까먹고 중요한 거는 갖고 있는 돈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걸 투자해서 뭘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갖고 있는 돈은 그대로 땅이나 이게 묻어두고 생활비를 버는 겁니다.
한 달에 150만 원. 그게 아까 천천히 달리는 저속 타이어로 달리는 방법입니다. 돈을 욕심을 내지 말고 한 달에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수입을 목표로 하고 그렇게 욕심 없이 사시면은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안정적으로 되고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골 생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참 오늘 많이들 오셔갖고 한 분도 졸지도 않고 막 눈이 쫙 하시는 게 에너지도 충분하시고 이 정도 에너지면은 아마 앞으로의 생활이 상당히 행복한 생활이 기대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시간 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서게 된 인연은 뭐냐면은 제가 특별히 뭐 강사 자격증이 있고 뭐 또 강사 코스를 수련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나름대로 이제 시골 생활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집을 한옥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니까 제가 그 일일이 답변하기가 좀 그래갖고 책을 하나 썼거든요. 책을 하나 써서 그걸 냈더니 그 책이 인연이 돼갖고 사주에도 없는 강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이제 기농기촌 알아야 할 88가지라는 이 책인데 제가 문장님은 전혀 없는데 이 책이 좀 팔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선생님들도 이게 많이 오셨지 않습니까? 원액의 기농기촌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니까 이 책을 이제 사보시더라고요.